이번엔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조수영 캐스터, 어떤 종목 볼까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대망의 꿈님, AD 테크놀로지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6,2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민준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종목 갖고 계신데요. 오늘 종가는 14,9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마 매수 시점이 작년 11월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1월 초에 11,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시세 되게 좋았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올해는 좋지 않을 거란 그런 전망이 그동안은 이렇게 나왔지만 올해 5월부터 다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거란 기대감도 다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파트너사여서 좀 같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AD 테크놀로지가 투자를 늘리고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 칩 수요도 늘 거란 전망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 진단 안 드리면 안 되나요?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토마토 와가지고는 반도체를 그렇게 헤비하게 제가 추천을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 때 2020년 때는 워낙 좋은 섹터들이 많았어요. 뭐 2차전지 양극재라든지 5G라든지 2021년으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건설주들이 또 좀 호황기였고, 건자재들, 뭐 두산박갭, 대우건설 이런 좀 캐캐 먹은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2022년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시작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런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조금 다른 전문가님들 추천 안 하실 때 많이들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부분도 좋고 반도체 부분도 좋은데 이제 시세 분출이 나왔던 부분이 주가라는 게 좀 건강한 조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 아직 안 갔던 쪽이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는 반도체는 국가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 ING긴 한데, 반도체 출하량이라든지 이 디램 고정 가격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다 바닥을 찍었어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갈 것이라는 그 애널리스트 분석치가 있는데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캐펙스 뭐 조정이라든지 재고 조정 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반도체 기업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출하량은 지금도 계속 어떤 전문가 출하량 준다고 하는데 출하량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익스체인지 가면 나와 있고요. 출하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싸게 판매하니까 출하량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기존에 똑같은 출하량만 고정 가격 내려놨는데 예를 들어 8천만이 나갔다. 그럼 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1억 6천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안에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물량들을 다 소진시키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게 됩니다. 그 갈 때 우리 시청자님처럼 후발주자를 이제 뭘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로 이제 기결이 되는 거예요.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시스템 반도체냐, 3나노냐, PCB냐,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마다 이제 색채와 트레이드 마크가 바뀌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3나노입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기업은 실적이 첫 번째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아까 세비캠이 수주잔고 말씀드렸는데 350억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는 1,40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DSP 기업 중에서 용역이 지금 1,400억대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게 보는 이유는, 어찌됐건 TSMC에서 삼성전자가 선택을 받아서 온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모셔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DSP 쪽에서 취약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결국은 최근에 AD 테크놀로지가 아주 단연간 계약을 1조 원 넘는 계약을 해왔죠. 지금 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뉴스폴로도 전해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5나노까지 이 좀 설계 영역을 맡겼던 기업은 코아시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AD가 4나노까지 다 했고요. 3나노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한데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인력이 너무 고인력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인력도 대규모로 아주 늘렸고요. 400명 가까이 늘렸습니다, 연구진들을. 그런데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서 좀 우리가 봐봐야 되겠죠. 실적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3나노 쪽에 가시적인 실적이었는데 장기 계약은 하나 확보해놨고, 조단위.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게이트-어라운드로 지금 3나노를 먼저 TSMC보다 출발을 했습니다. 뚜껑 막상 열어보니까 수율이 지금 30% 정도 나와요. TSMC에서 이제 3나노 핀펫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뭐 7, 80%라고 떠들더니 전혀 수율 7, 80%가 아니거든요. 물론 TSMC 올해도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긴 한데, 저는 3나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가 경쟁력도 TSMC가 더 좋습니다. 원가도 이 삼성전자가 더 비싸요. 근데 삼성전자의 어떤 그 스탠스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제품 비싸게 팔아서 고객의 니즈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3나노의 이제 수율 경쟁에서 삼성전자는 밀린다? 그러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지금까지 4나노, 5나노에서 항상 발목을 잡았던 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수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수율도 이제 다 끌어올렸어요. 50%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3나노의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2, 3년간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후발주자 쪽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뭐 PSK나 유진테크 이런 기업은 아니겠죠.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에이드 테크놀로지, 뭐 넥스트 칩, 가온 칩스, 그리고 뭐 코아시아 뭐 등등 몇 개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에이드 테크놀로지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 3나노가 반등 요소가 나올 만한 그런 호재성 요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만큼 이제 반응도가 주가가 바닥이고 3나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AD가 앞으로 실적으로 이 맞물려가지고 주가 퍼포먼스가 이어지면 별로 시세가 좋지 못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모멘텀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3나노가 들썩들썩하고 삼성전자 3나노에 박차를 가하고 게이트 오라운드로 파운드리 계속 찍어달라고 하더라. 수율도 잘 나온다더라. 계속 유스폴로 타주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계속적으로 뭐 투자도 한다더라. 이런 이제 바람만 탄다면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뭐 16,200원이신데 저는 비중 10% 정도 여력이 있다면 더 늘리는 것도 저는 문제 없다고 보여진 쪽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뭐 지수를 약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린다면 뭐 FOMC 전에 좀 쉰다면 지금 지수가 중간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아래로도 위로도 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눌림목 조정에 들어가면 좀 빠질 거고요. 그때 비중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연달아서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팔면서 수급을 땡긴다. 그러면 조금 더 2,500선에 가까이 붙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8,000원까지 아마 트라이를 시도할 거예요. 그래도 그때 이제 치고 빠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투자 관점에 이런 종목들은 끌고 가가지고 삼성전자 작년에 평가를 다 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사지 말아라. 요즘 증권사 애널리스트 다 바뀌었어요. 전부 다 삼성전자로 가고 네. 있는 쪽입니다. 하이닉스 오늘 9만 원 넘어갔고요. 물론 이제 디램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전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AD 테크놀로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 김민준 하면 AD 테크놀로지가 생각나게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좋게 보겠습니다. 비중 추가 의견 10%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는 장기 투자 목표 주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표 주가로 3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3만 원을 목표가로 주세요. 사실 이 정도의 호평은 어지간해선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김민준 하면은 AD 테크놀로지가 생각나게끔 그렇게 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고 지금은 물론 약간의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 꾸준히 좀 들고 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포인트는 실적이 아니라 이슈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기대서 좀 더 업사이드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관련된 기사 나오는 것들 꼭 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3만 원 정도까지 보자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